네, 안녕하세요. 한쌤입니다. 오늘은 2월 13일 오전 5시 40분입니다. 뉴스는 어제 거 하고 간단하게 보고, 그리고 경제 지표도 좀 보고, 그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근데 라이노멀리 너무 아까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왜냐면 시장이 영원한 숏도 없고 영원한 롱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타이밍에 들어가서 적당히 빠지면 됩니다. 뭐 개고수는 아니고요. 30%가 어떻게 개고수가 됩니까? 그죠? 운이 좀 좋았던 거죠. 자, 뭐 아쉬워하실 필요 없습니다. 네. 머스크 오픈 AI 인수 시도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네요. 네, 그리고 트럼프 반도체 관세 예고를 하자, 여야 K칩스 어쩌고저쩌고 하고 있고요. 뉴욕 증시 보합 마감, 이제 어제는 조금 조정이 나왔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조금 재미있게도 좀 올랐어요. 참. 국민연금 굿바이 엔비디아 저쩌고 엔비디아 빨고 이제 다른 걸로 들어갔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로봇이나 AI 관련주 쪽으로 넘어간 것 같습니다. 한쪽 전 사재기 금은 글쎄 뭐 아주 길게 보시면 괜찮습니다. 우리는 금을 예전에 많이 추천드렸었죠. 잘 모르겠으면 금이나 사세요, 은이나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릴 정도로. 물론 이제 그 뒤로 코인도 올라가지고 뭐 어쨌든 선택의 영역이었었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은 사실 비트코인도 그렇고 금도 그렇고 일단 가격대 조금 높은 가격대라고 보시고, 뭐 다시 조정이 보고 다시 올라가겠지만, 그죠? 조금 높은 가격대니까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올해는 금리 인하 기대가 한 차례 정도가 최선이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 금리를 천천히 내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급하게 못 내릴 거예요. 천천히 내릴 겁니다. 근데 이번에 좀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미국의 이제 경제 지표들이 꽤나 좀 뭐라고 할까, 인플레이션 지표도 좀 높게 나오고 그런 것도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좀 지금 증시 흐름과 조금 아이러니하게 움직이긴 하는데, 하여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아무튼 네. 엔비디아는 사지 마시고요. 네, 라드님 뉴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코인과 증시는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코인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증시랑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투자에 좀 비전을 같이 인사이트를 좀 얻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UX 링크 어쩌고저쩌고, 펩트론 좀 이따가 한번 챙겨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 이슈가 있었다. 오늘 좀 변수들이 좀 많았었죠. 그래서 실제로 시장도 좀 재밌게 움직였었습니다. 그것에 대한 지표들도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제 소비자 근원 물가지수, 물가죠. 물가 상승률입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웃긴 게 10시 반에 이렇게 올라왔었는데, 비트코인 입장에서, 비트코인이랑 S&P랑 비슷하거든요. 10시 30분에 순간적으로 떨어졌었거든요. 떨어졌다가 다 올려버립니다. 그죠? 보세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근원 소비자 물가지수, 그 다음에 소비자 물가지수 다 높게 나왔습니다. 다 예상보다 다. 그러니까 좀 물가가 상승률이 높아졌다. 물가 상승률이 좀 높아졌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런 상황에서 원유 재고가 넉넉하다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원유 재고가 넉넉하다라는 말이면서 1시 15분 정도에, 1시 반이죠. 1시 반쯤에 이제 상승을 보여줍니다. 12시 반, 1시 반 요때. 그렇죠. 12시 반부터 올라가죠. 그죠? 12시 반 요 정도부터. 그리고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데, 새벽 4시죠. 좀 불과 한 2시간 전인데, 연방재정수지입니다. 연방재정수지가 예상보다 상당히 많이 부족하게 나왔습니다. 재정수지. 그래서 재정수지가 적자가 나면 안 좋은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는 건지 새벽 4시에 또 이게 오르는 모습을 또 보여주더라고요. 이게 신기하죠. 그죠? 그래서 지표와 이 주가의 모습들이 맞지 않다. 제가 비트코인을 보여드렸는데 S&P랑 똑같습니다. 미국 증시랑. 최근의 모습 보여드릴까요? 그래서 경제는 다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무죄성으로 하나보다는 그냥 이럴 때는 뭐 다른 거 보셔도 되고, 뭐 그렇습니다. 보시면 똑같죠. 4시에 오르잖아, 그치? 근데 이제 오늘은 비트코인 조금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약간 더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숏 포지션을 들고 있습니다. 요 좀 약간 요 더 위에서 들고 있거든요. 이 정도 포인트 들고 있는데, 그래서 떨어지길래 좋아했죠. 근데 지금 다시 회복해가지고 이거 뭐 어떡하나 이제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번에는 좀 큰 거를 좀 노리고 싶은데 쉽사리 빠지지도 않고 있고 버티고 있는 부분이라서 오늘 좀 역할이 끝나고 정리를 하고 잘지 고민을 조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고 숏포지션에 대한 부분들을 글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좀 고민 중입니다. 적당히 먹고, 사실 적당히 먹고 다시 하는 게 맞습니다. 무조건 맞는데 사람 욕심이라는 게 조금 있어서 하여튼 관리 정도 해놨으니까 그게 걱정은 안 됩니다만 두고 봐야겠죠, 그죠? 아무튼 그렇게 진행이 됐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게요. 그래서 일단 물가 상승률이 좀 높게 났기 때문에 금리 인하는 적극적으로 하기 힘들어졌고, 그리고 어쨌든 연방재정 수지가 또 안 적혀졌기 때문에 금리 올려버리면 이제 그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금연준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금리를 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있는 것인지 요것 때문에 또 부채가가 또 반등을 했다. 하지만 어쨌든 경제적인 지표로 봤을 땐 둘 다 좋은 지표들은 아니었어요. 둘 다 좋은 지표들은 아니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다. 됐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환율입니다. 환율은 1450원의 환율을 띄고 있고 엔화는 938원. 순간적으로 조금 떨어졌었네요.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엔화는 9원대 초중반에는 계속 천천히 모아가셔도 좋다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좀 드리겠고요. 테슬라는 좀 조정 중입니다. 그렇죠? 테슬라는 조정 중. 그리고 엔비디아도 일단 반등하고 이제 버티고 있는 중.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렇죠? 오늘은 어떤 애들을 위주로 반등을 했었을까? 그리고 지금 애플도 좀 볼까요? 간단하게. 애플이 대장이니까, 그쵸? 거의 대장급이죠. 애플도 뭐 조정 주고 반등 중. 그러니까 실제 나스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빠지고 나서 좀 반등을 좀 주고 있는 부분인데, 고점 S&P는 사실 그 고점에서 놀고 있잖아요, 그죠? 네. 자, 상해 지수가 좋죠. 상해, 항생. 홍콩 항생 차트가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께 항생 차트는 항생 같은 거 좀 추천을 좀 드렸었고 실제로 좀 좋게 나오고 있는 부분입니다. 중국 증시 올해는 동북아 쪽에 증시, 한국과 중국 증시에 좀 집중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죠? 24년부터 이때도 계속 이런 거 사모는 게 좋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24년 그렇게 계속 중국 증시 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실제로 30% 좀 상승을 했죠. S&P에 비해서 아마 상승이 좀 그렇게 막 딸리진 않을 겁니다. 24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그지? 10% 여기서 봐야 20%잖아, 그죠? 그래서 뭐 그렇게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뭐 나스닥도 뭐 그렇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네. 자, 오늘 그리고 부탁하셨던 종목 또 구경하러 가야죠. 네, 뭐였지? 왜냐면 이런 것들 물어보시는 것들은 저한테는 감사하죠. 네, 컨텐츠가 되는 게. 펩트론 보겠습니다. 펩트론 코스닥 종목인가봐요. 네, 코스닥 펩트론. 이미 상승이 시작됐네요. 상승이 시작돼 버렸는데 일단은 이런 것들을 봤었을 때는 이미 뭐 이게 첫 상승이 나오고 눌림목을 노리는 게 일반적인 부분이죠. 거래 강의들이 상승. 아직까지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다라고 좀 보여지긴 합니다. 지금 사가지고는 흔들림을 좀 각오하셔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네. 어쨌든 흐름은 괜찮네요. 펩트론. 죄송합니다. 네. 펩트론 같은 경우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재무제표를 좀 보면 비전을 좀 확실하게 좀 낼 수 있죠. 그래요. 네, 일단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것들은 사진 않습니다만 이거는 이제 일단 기대 값에 대한 움직이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또 장기로 가면 또 안 좋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좀 손절가 좀 적당히 지켜주시고 차트 흐름상 당장 빠질 흐름은 아닙니다만 이게 뭐 이거 충분히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거라고 보여져요. 무슨 말이냐면 크게 이제 이 수급이 엄청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여기서 속이 엄청 강하게 들어왔으니까 이게 더 갈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가 핵심의 매수 자리가 되는 부분인데 조금 놓쳤다라는 생각이 좀 들죠, 그죠? 놓쳤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22평이 지금 살아주고 있으니 추가적으로 계속 이렇게 올라갈 건지 아니면 여기서 좀 줬다가 이렇게 갈 건지에 대한 부분에서 고민을 하셔야 되는데, 정찰 받고 여기 깔아보는 거 괜찮습니다만 회사가 일단 적자가 나는 회사라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적자가 나는 회사고, 그리고 이제 미래에 대한 기대값으로 움직이는 부분이거든요. 당뇨병 치료제 관련된. 그래서 여기 흑자가 언제 날 거냐라고 봤었을 때 어쨌든 23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재무제표가 계산이 됐지만 앞으로는 흑자가 좀 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보시면 PBR 밴드는 좁아지고 있다는 사실도 좀 알고 계셔야 됩니다. PBR은 이제 수익이 나지 않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부분이고, 재투자도 지금 더 이상 하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들을 세력질이라고 본다는 거예요. 이슈가 타서 움직이는 것. 그래서 저는 장투로서는 권장되지 않겠고요. 뭐 짧게 보셔서 슈팅을 조금 더 먹어본다거나 이렇게 하는 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제 스타일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때 샀었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슈팅이 나오고 눌림목 이런 것들은 우리가 뭐 지난 얘기라서 좀 편하게 하는 것도 있겠지만 61.8에 난 다 깔끔한 조정이 나왔거든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1파, 2파, 3파, 4파, 5파가 진행됐다라고 보여진다면 뭐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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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일 수도 있겠지만 뭐 이렇게 가더라도 뭐 이렇게 빠질 수 있는, 그러니까 이만큼이 지금 이제 뭐 희망 회로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인데 현재 딱 잡을 만한 타점이 지금 형성되고 있지는 않거든. 요 자리가 더 좋은 타점이 되는 부분이고, 어찌됐건 뭐 3일, 3일하고 2라고 하긴 충분했기 때문에 그 말을 1, 2, 3, 4, 5로 봐야 되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전체 향상을 그냥 꼭지로 보고 38점이 확인됐네요. 한 8만원대 와주면 한번 8만원에서 6만 사이에서 접근하려고 노력할 것 같아요. 차트 나쁘진 않지만, 그래서 지금 바로 만약에 사신다면 손절 잡고 요 정도까지만 바라보시고 그 두 가지 관리 전략을 취하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많이 올라 버렸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는 뭐 실적에 관련된 거겠지. 만약에 이제 페트론이 실적이 정말 괜찮다라고 한다면, 제가 진다라고 하면 이제 상승을 꼴렁하면서 옛날 셀트리온처럼 상승해 나갈 것이고 그렇게 되겠죠. 그 정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코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네, 코인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S&P와 더불어서 똑같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어느 정도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이긴 하죠. 이거 상승할 거다 이게 아니라 이쯤 되면 탄점이 나오지 않을까요 싶었다. 그를 말씀드리는 부분 78.6인데 78.6까지 빠지진 않았어요. 이거 냉정하게 볼펜이 좁아지는 부분에서 볼펜 하단에 대해서 이 반전이 등장을 했습니다. 이슈들이 있었단 말이죠. 지표도 중요한 지표도 하면서 반전이 등장을 했는데 또 꼭다리도 살짝 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참 이런 것들 어떻게 다 잡아내야 되나, 그지? 요체 이제 깨지고 있거든요. 깨지고 있어서 어쨌든 뭐 이렇게 될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잡으신다면 요 정도 포인트에서 진입각을 한번 노려보시는 것들은 나쁘지 않겠다. 96,000달러, 96,200달러 전후로 해서 롱 포지션을 살짝 가져가 보시거나 살짝 매수 잡아보시는 것은 괜찮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해석하실 수 있겠습니다. 만약 올라가게 된다면 10만 불 정도까지만 바라보시는 게 맞아요. 그리고 이제 왜 이럴 때 지금 왜 이런 말 하냐면, 저는 반전이 나오고 나면 이제 숏을 또 보려고 노력을 하겠지만, 왜냐면 비싸기 때문에 그래요. 어쨌든 이렇다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 이렇게 해서, 그리고 이렇게 해서 요체를 지금 건드리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런 부분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치워줄 수 있단 말이죠. 만약에 진짜 많이 가게 된다 이렇게 돌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그 정도 생각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이우스는 또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저는 제 포지션은 이오스 일부 매수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선물은 숏 포지션 쪽으로 계속 먹고 째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그다가 이제 큰 게 나오면 큰 걸 노려보겠죠. 네, 이번에 큰 걸 노렸는데 크게 나오진 않았고, 반등이 좀 나와서 이제 관리를 좀 해놓고 세팅을 좀 재정비를 해놔야 될 상황이 됐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겠고요. 어쨌든 뭐 비트코인 입장에서 우리가
얘기를 많이 해야 될 텐데 일봉상 요 원래 이렇게 음봉이 연속해서 떨어진 적이 사실 없었습니다. 그죠? 이렇게 떨어진 거 여기 정도잖아요. 여기. 그래서 여기 이후로 봐서 비트코인이 일단 상승 시장이 확실히 흐름이 좀 바뀌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건 확실한 거잖아요. 그죠? 흐름이 좀 바뀌었고 그래서 채널가를 봤었을 때 여기서 이렇게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형성이 시킬 수 있을 것인가? 오히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인가? 조금 오히려 달러 차트보다 하나 차트가 더 채널을 깔끔하게 만들어주고 있기는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채널가를 만들어주고 있죠. 그렇죠? 채널가를 만들어주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거래가 살짝 증가되는 모습, 하락하면서 거래가 증가되는 모습,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좀 강세 지표가 등장할 때는 반등이 살짝 나올 수 있거든요. 그 정도의 반등을 등장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어쨌든 지금 큰 흐름상 한 가지 봉오리인가 두 가지 봉오리 나타났고 이 봉 두루 떨어진 음봉에서 전체로 봤을 때 작은 그림으로 거래가 좀 들었지만 전체로 봤을 때 거래가 그렇게 많이 터지지 않으면서 여기 왔는데도 반응이 크게 없는 상태다라는 부분이에요. 이럴 때는 이제 다지다가 들어 올려야 될 텐데 그리고 일목균형표가 좀 두껍게 지금 뚫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제가 즐겨 쓰는 말 이 구름을 내려가면서 난규류 같은 반등이 좀 등장을 합니다. 주로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렇게 반등을 주고 다시 떨어질 때는 이제 그때는 좀 더 그 손을 쳐줄 수 있겠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10만 불 정도의 목표치가 형성되는 부분이고 김프를 조금 고려를 한다면 만약 한국학교 입장에서는 1억 5,200 정도까지에 대한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고 여기서는 나중에 이제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오게 된다면 이 아래로 빠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어찌되었건 이 자리를 올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인다라는 부분이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 빠진다고 했다, 나중에 오른다고 했다 그럴 수 있는데 그런 견적 속에서도 섬세하게 좀 자금을 잡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정도. 그리고 만약 여기서는 이제 상황을 보고 또 매수를 또 노리겠죠. 그리고 지금도 사실은 나쁜 포인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아까 전에 달러로 갔다 말씀드렸는데 노려봄직합니다. 노려봄직하지만 거래가 좀 나왔잖아요 최근에. 그래서 요걸 기준으로 요거 파동을 기준으로 눌림목을 노려보면 나쁘지는 않아요. 나쁘지는 않은데 여기서 다 상승해서 역헤드숄더 만들어 가는 그림이 나오려면 이게 나오고 나서 여기서 노리는 게 더 좋고요. 지금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정도에서 여기까지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조절가 잡고 들어가는 정도 수준입니다. 됐죠? 그런 과정 속에서 이제 알트코인들은 그 중에 좀 괜찮은 애들 매직에 된 같은 경우 뭐 단타를 좀 노려볼 수도 있겠죠. 그쵸? 매직에 된 큰 흐름상 또 이렇게 되고 있는데 만약에 깨져버리면 이제 밑으로 열려버리고 상장주다 보니까 그래서 좀 변동성이 생기기 때문에 수 있기 때문에 단타를 노려볼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 아까 데이먼님이 그런 첨언 같은 것도 좀 있었었고 도지라던가 수위라던가 좀 뭐 움직이고 있긴 한데 웨이브도 좀 강하게 나오네요. 그렇죠? 조금 애매해요. 사실 이렇게 막 들어가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 그런 상태고 그래서 어쨌든 뭐 볼린저 밴드 중심 정도까지는 전반적으로 반등이 조금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볼카다? 네, 볼카다도 나쁘진 않네요. 아무튼 지금은 좀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고민스러운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겠다. 농사는 이제 시작해봐도 될 것 같다. 다시. 그러니까 제가 농사를 잠시 멈추자 그랬잖아요. 농사는 다시 시작해봐도 될 것 같다. 그래서 큰 흐름이 나오려면 여기에서 이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 구간을 뭐 접근해보는 그런 근거로서는 괜찮아 보인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비트코인을 미증시라고 보시고요.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을 중국증시라고 봤었을 때 중국증시가 이제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알트코인들도 반응이 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과 미국 증시는 일단 좀 비싼 가격대 있으니 어느 정도 흔들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부분이 두 개 맞물리는 구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알트코인, 비트코인은 제가 큰 박스 사양에서 좀 행보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고, 알트코인은 다지더라도 우리가 이제 그전 가치가 있는 종목들은 상승할 거다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게, 그치 맞물리고 있죠 시황이, 그죠? 그냥 그대로 관 유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 그래서 막 무지성 숏, 무지성 롱, 그러니까 가자 이런 것보다는 좀 섬세하게 먹고 째고 관리하고 먹고 째고 관리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게 좋겠고, 어쨌든 이번에는 이제 지표적인 측면도 그렇고 여기 지금 차트적인 측면도 그렇고 약간의 반등은 나올 수 있겠지만 어찌됐건 우리는 볼린저 밴드 주봉상의 중심선을 한번 만나야 될 겁니다. 만나서 얘랑 어떻게 합의를 좀 봐야 돼.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다시 가는 그림이 나타나야 진짜 큰 상승이 나타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흔들다가도 뭐 들었다 빨 수도 있고 어쩌고, 그래서 이제 이제든 주봉상 볼린저 중심선을 만나는 것을 대비하자. 요게 저희가 드릴 수 있는 요약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약간에 대한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나올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럼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베팅을 할 거냐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선택이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시게 된다면 알트코인들 우리가 뭐 대표적으로 이오스를 예를 들겠습니다. 이게 쓰레기 같은 종목이지만, 그러니까 우리는 이오스를, 그러니까 혹시 압니까? 또 몇 년 뒤에 또 이 풀처럼 갈지 그렇게 접근하는 거야. 막 올라간 종목들을 너무 많이 올라간 종목들을 매수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막 뭐라고 할까, 이제 떨어지는 걸 조금 당장 올라서 막 기뻐하다가 잠깐 기뻐하다가 팔지도 않고 떨어지는 기다리는 것보다 그냥 인내심을 가지고 그런 종목들 모아서 대박이요, 내 순서가 돌아오는 걸 기다리는 게 낫단 말이야. 아무튼 이게 조금 셌는데 그런 종목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접근해도 되는 그런 근거가 나왔다. 그럼 이제부터는 섬세하게 또 대응을 잡아 나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뭐 900원대, 제가 여러분들에게 종종 언급드렸던 이 900원대가 오면서 그래서 사실 크게 반전이 나타나고 있지 않아서 조금 많이 좀 걱정스러웠습니다만 반전이 조금 나왔고, 그리고 그 비트 차트에서도 반전이 나왔고, 다만 이 보조적인 측면에서는 이쪽 바닥이 더 깊게 났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나와서 요 그림이 나와서 좀 가다가 뭐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 같다 생각하시고, 이 뒷부분 올 여름 봄, 어쨌든 올 봄 지나서 여름에서 이제 거래가 좀 들어오면 이 떨어져도 괜찮습니다. 거래량만 들어오면 돼요. 이제는 거래량만 들어오게 되면 이 호수도 아주 강력하게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시간이 올 수 있을 거고, 만약 상승한다면 약 3,000원 정도까지는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3,000원 정도까지는. 네, 좀 지금 당장은 어렵더라도. 그리고 이 전반적인 영역대에서는 다 매수존입니다. 전반적인 영역에서. 근데 이제 월봉이다 보니 편차가 되게 크죠. 제가 예전에 여러분들께도 말씀드렸던 게 이 다이버스 나오고 다 좋은데 이 월봉이다 보니 이 변동폭을 못 견딜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여기서 6개월 상승하고 6개월 빠졌잖아요. 그럼 여기 6개월 늦어도 3개월, 적으면 3개월, 길면 6개월 또 정립을 해야 되거든요. 6개월 빠지면 만약 1년 상승해버리면 이제 1년 상승장이 돼버리는 거잖아. 6666 이게 진행하면, 그지? 그래서 지금 앞전에 막 1년치 막 하락하던 거에서 이제 일이 바뀌었다고 시장이. 그럼 이제 흔들흔들 하다가 나중에 때가 되면 오르겠죠. 잡설이 좀 많아졌는데요. 항상 건강한 투자하시고 오늘도 힘찬 하루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